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아주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새로운 변화, 제가 제목을 My Data in Education 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교육업계 또 에듀테크 관련 기업 관계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떤 배경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또 무엇을 알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 물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다도 아니고 혁명이라는 아주 뭐라고 하나요? 좀 격한,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또 이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산업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차라는 거죠. 4차.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이제 스팀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계기가 되고 기술의 뒷받침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물론 뭐 정의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760년부터 1840년, 약 80년의 기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아주 사회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켰죠.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2차는 어떻게 됐나요?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도 기간을 보게 되면 1차 산업혁명 막바지였던 1830년부터 1915년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8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의 기술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떤 산업, 사회, 우리 생활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3차는 어떤가요? 3차 산업혁명은 우리도 많은 분들이 겪었고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3차 산업혁명의 주 동력이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뉴클리어 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 주 동력이 되지만 그 외로 다른 어떤 기술들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쓴 겁니다. 그런데 기간을 잘 보면 1969년부터 2010년, 약 40년 기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차, 2차는 8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3차가 되니까 이게 절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메인, 이 4차 산업이 혁명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메인 동력은 뭘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거를 연동시키는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AI, 요즘에 제일 핫한 에어리아인 메타버스,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조용한 3D 프린터, IoT,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합이 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될까요?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10년이면 완전히 변한다. 즉 어떤 뜻이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을 해서 완전히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술들 또는 관련된 서비스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모든 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된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이렇게 안 드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교육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교육산업 화두에 대해서 제가 하는데 이러닝을 먼저 딱 띄워놨습니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관련된 분들은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아우, 저거는 옛날 얘기지. 이러닝 지금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냐. 맞습니다. 근데 저 이러닝 얘기가 나온 게 진짜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이러닝이 폭발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미 이러닝은 대세가 되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닝은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다. 뭐 저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의 화두는 뭘까요? 원격 수업. 이 언택트 시대에 지금 원격 수업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을 했고, 국산도 많은 그 기업체들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브랜디드 러닝. 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보자, 섞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디지털 얘기가 이제는 모든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반드시 다 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브랜디드 러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다 서로 간에 이렇게 막 각자 노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말이죠. 또 AI 얘기도 우리 교육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교육 컨텐츠 관련돼서도 AI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메타버스는 뭐 이제 최근 요즘에 가장 핫한 거죠. 디지털 트윈 얘기도 나오고,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떴죠?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게 작년부터, 그 전부터 이미 AR, VR, XR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다 보니까 빅데이터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교육 쪽에서 에듀테크라든지 이 교육 산업에서 왜 이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K-에듀 통합 플랫폼 개념도가 나왔었죠. 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LMS를 뭐 어떻게 하고 뭐 학습 데이터를 공유해서 빅데이터니 AI 인공지능이니 사용자가 학교 뭐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생들 공급자들은 개인과 기업의 컨텐츠를 공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런 통합 플랫폼 안에 제가 옆에 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듀테크 쪽에서는 어떨까요? 앞에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에듀테크 쪽은 어떨까요? 맞춤형 교육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춤형 교육. 야,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춤형 교육, 커스터마이즈 된 거, 개인별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시하자, 수준별 교육을 하자,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어떤 기술이 되는 AR, VR, 이제 실제로 적응 또는 적용, 활용,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랑 AR, VR 가지고서 뭐 XR 가지고서 어떤 교육 이런 온라인 플랫폼 또는 강의장을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 메타버스가 등장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코멘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게이미피케이션도 뭐 이미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만 지금도 고도화된 게이미피케이션, 즉 게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 개발에 많은 기업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AR, VR과 게이미피케이션과 맞춤형 교육이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또 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이런 얘기들, 이 IoT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도 이미 상당히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기술을 가르칠 때 굉장히 위험한 곳에 가서 직접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AR, VR 가지고 만들고 IoT 기반으로 해서 가상으로 만들고 거기서 직접 훈련을 하죠. 자, 이런 얘기들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뜨는 것은 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메타버스하고 또 약간 다른 성격으로 온라인상에 어쨌든 독특한 또는 동일한 나의 학생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디지털 트윈인 거죠. 그죠? 말 그대로. 그래 놓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 가상의 아바타 또는 이 디지털 트윈 그 개체를 놓고 다양하게 적용시켜보고 활용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화두는 뭐냐면 이 각자 있던 것이 합쳐지고 또는 융합되고 복합되는 그런 기술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에듀테크가 교육과 기술을 합친 건데 현재 그 에듀테크 시장 규모가 기대보다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러한 배경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교육 산업 또는 뭐 학원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뭐 교육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LMS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드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모두가 우리가 있는 이 교육 산업의 아주 중요한 파트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러한 기술들, 4차 산업혁명의 그 엔진이 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고 복합이 돼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되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도대체 뭐 어떤 배경을 갖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 조그만한 에듀소켓이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입니다. 거기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지금, 새롭게 창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가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 스스로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금융과 교육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배경은 주로 금융기관 쪽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고요. 20여 년이 좀 넘습니다. 금융기관에서만. 그러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은 KG 에듀윈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지만 KG 패션의 대표도 역임을 했고 에듀해시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입니다. 이 에듀해시 말 그대로 교육과 블록체인을 연동시켜서 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그 교육산업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뭐 여러 군데 제가 그 특강 또는 취업과 창업, 컨설턴트, 기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카드 포인트 실적하면 이제 뭐 특정 제가 어떤 그 핀테크 회사를 또 보여드렸지만 원클릭으로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계좌 입금 이런 것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는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제공을 해요. 그죠? 자,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토스라고 하는 일반 사기업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어디를 더 많이 쓰죠? 토스가 훨씬 더 많이 쓰죠. 그죠? 카카오페이도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통합조회가 다 됩니다. 마이데이터로 누리는 확실한 행복. 그래서 뭐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 돼서 지금 금융 쪽에 핀테크의 화두는 마이데이터죠.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와서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한 그런 데이터들, 나의 데이터를 다 긁어 모아서 관리해주고 조회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금융의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냐면 금융회사는 55개, 핀테크 기업이 20개, 비금융회사가 41개, 총 116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들의 상당수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마이데이터라 함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내역, 자산 내역 등 개인 신용 정보를 통합, 조회,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다 읽었냐 하면, 이 금융만 하는 거예요. 그죠? 금융. 그러면, 우리 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 이쪽 분야에 우리 전문가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볼까요? 왜 교육은 안 되는, 교육은 왜 그런 게 없느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금융기관 대신에 학교, 학원, 훈련기관, 기업 자체 훈련 프로그램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교육 내역, 훈련 내역 등 개인이 받은 교육을 통합해서 조회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왜 없냐는 거죠. 그런데 이슈는 정말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퀘션 마크인 거예요. 필요하면 벌써 했겠죠.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할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했던 패스원은 성인 교육 학원들이 많습니다. 학원들이 컴퓨터 학원도 있고, 큰 대규모 학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고민인 거죠. 제가 교육 사업을 그때는 할 때는 아니었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 특강을 가서 보게 되면, 학생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제 친구들도 주변에 많은 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모습들. 이게 참 답답하죠? 학교 교실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제가 했던데 그 학원의 강의장입니다. 여기는 학생들 빽빽하게 앉아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참 답답하죠? 대학교 강의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죠? 서로가 다른 공공 쪽이랑 그 민간 쪽을 보게 되면, 뭔가가 여기에 와 있는 지금 이 교실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밸류,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필요한 거를 진짜 우리가 진정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퀘스천을 많이 갖게 됩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참여자들, 여기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 안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 또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이걸 진짜 만족을 하는 건지, 저는 일단 거기에 퀘스천이 많았어요. 학생, 수강생들은 대충 이렇더라고요, 보면.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너무 쉬운 거야, 이거 너무 쉬워. 이거 다 배웠어. 같은 교실 안에, 같은 강의장 안에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또, 왜 이렇게 어려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기 싫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서 못 따라가는 거죠. 또 나머지 부류는 뭔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에 끌려서 온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뭔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잘하고 있겠지. 근데,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거를 재밌어 할까? 얘가 진짜 이거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거 알고 싶은 거죠. 강사들은 어떨까요? 강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상 수준, 중간에서 조금 윗수준은 거기에 맞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계기별로 질문을 받고, 과제를 통해가지고, 보완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번 수강생들은, 이번 클래스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줘야 할까? 그럼 어떻게 하죠?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팝 퀴즈도 보게 되고,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레벨 체크도 하게 되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수강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준평가, 또 난이도 조절, 이 맞춤형 교육, 개인 특성화 훈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바닥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니즈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취업적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요즘에 취업준비생들, 저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면접 갔다 왔고 뭐 그저께도 면접 갔는데 다음 주에도 면접이 있어서 면접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뭐 자기소개서 한번 봐주세요. 막 그러는데 제가 만나는 그런 일반 특히나 이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합니다. 특히 지금 IT 쪽은 난리가 났죠. 그죠? 프로그래머 못 구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소기업. 그런데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이런 일반 그 훈련기관들에 가보면 학생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거기는 가기 싫은 거예요. 작은 데는 가기 싫다. 즉 뭐냐? 이 고용시장에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안정적인 일자리, 좋은 근로조건 이런 거 서로 찾다 보니까 구직자는 이걸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은 어떤가요? 최소의 훈련으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이 둘이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참 그 중간에 있어서 제가 연결시켜 주어 보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특히나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 IT 프로그래머는 특히나 뭐 자바 이런 쪽도 그렇게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IT 학원 가보면 정말 많다니까요, 학생들은.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뭔가 이런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럴 것이냐? 물론 근로조건 이런 부분은 일단 빼고 근로조건이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여기서 그렇게 그 커멘트할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관해서 커멘트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즉시 전력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즉시 전력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일을 해야 돼요. 바로, 즉시.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핵심 가치 내재와 직무 역량 강화, 커뮤니케이션 등 관계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들에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규 입사자 교육을 가봐도 똑같습니다. 특히나 이 직무 역량 강화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사업부 단위로 이제 내려왔어요. 통합 교육을 갖고 내려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테크놀로지나 또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어떤 스킬을 쓰는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해봐. 그런데 정말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입사 지원서에 보면 뭐를 했다고 잔뜩 써져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도 땄고 뭐도 했고 근데 이거 다 어디 갔어? 업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거 궁금한 거죠.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뭐 입사하면은 뭐 웬만하면 6개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르쳐도 그래도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훨씬 빠르게 가능하죠. 이 친구가 이 부분이 약했겠구나. 이거는 잘하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를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입사시험 보잖아요. 근데 입사시험이 워낙에 큰 대기업들에만 보다 보니까 인적성 시험만 보고 실질적으로 개인 역량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할 수도 없고요. 본인들이 낸 그런 서류들, 자격증밖에 더 쓰겠습니까, 거기에? 자격증을 땄다고 다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문제, 어떤 니즈,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깊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 정부, 이런 어떤 교육계를 리딩하는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
이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얘 중간고사 수학 3번 문제 틀렸다. 거기 보면 나와요, 다. 중학교에 2학년 1학기, 무슨 3월달 수학시험에 3번 문제 얘는 틀렸고 나머지 애들은 뭐 몇 명이 갖고 통계도 나와요. 여기 학생 서비스, 학부모 서비스 가보면.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죠, 여기. 평생교육, 평생학습 계좌죠. 이게 평생교육기관들,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여기도 보면, 나만의 특별한 학습 이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한국고용정보원 뭐 이런 데도 이건 이제 뭐 약간 이 과학기술원 쪽 이런 쪽은 일단 고학력 분들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학습 이력 이런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된 정보를 누적시켜 놓고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한 니즈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충분하냐 이겁니다. 이게 과연 충분하냐. 이게 과연 충분하냐는 거죠. 앞에서 제가 그래서 금융 쪽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때 말씀드렸죠. 이미 다 공공 쪽에서 그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널리 퍼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뭔가 약간 부족한 거죠, 이게. 사용자가 불편하거나 약간 부족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런 이거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기존의 공공 쪽에서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정통, 일단은 이런 그런 공공 쪽의 그런 데이터에 플러스 시켜서 개인별로 교습소, 학원, 어떤 전문 훈련기관 또는 다양한 사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취창업 훈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런 데이터들 전부 다 전산으로 이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영어. 근데 우리가 영어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영어 시험 갖고 토익을 받느냐 또는 토플을 받느냐 뭐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영어를 뭘 잘하는 거죠? 말을 잘하는 거랑 영어를 글을 쓰는 거랑 읽기를 잘하는 거,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잘 알아서 잘 읽는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말을 잘하는데 영어를 글을 못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어에 관련된 그런 전문 교육을 사교육기관에서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도 한번 참고로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회사가 아니고 공부를 하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거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태까지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겠구나. 나는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할 수가 있죠. 자, 그거를 가리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의 데이터를 쫙 보니까 오케이. 이쪽 부분은 괜찮아. 기초가 잘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바로 그 위의 레벨부터 시작을 한다. 자, 그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한 번에 다 조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안 된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숙제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 인더스트리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어떤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다양한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연동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 교육기관들 또 학원들은 이미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처리나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고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등 공공기관 데이터는 너무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학원 등과 데이터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학습 이력 관리 체계를 주는 거예요.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이 또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아놓게 되면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창출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사용자, 그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 본인 또는 그 본인을 교육을 하거나 또는 본인에 의해서 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와 원칙을 부응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디맨즈를 창출해낸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더 좋은 서비스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던 공공에 일단은 민간 쪽의 데이터까지도 다 연동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방식보다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해결 과제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왜 이런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 충분하죠. 하지만 그 기술의 한계 때문에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공공 쪽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이미 그거는 신뢰라고 하는,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성, 신뢰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간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데이터가 원본이 있느냐, 원본이 맞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NFT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데이터가 원본임을 어떻게 증명하지? 즉 뭐냐? 이거 어떻게 믿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등장한 뉴 테크놀로지가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제가 코인 이런 쪽이 아니고 이 분산 원장이라고 표현하죠. 분산 원장 기술. 우리는 지금 요즘에는 분산 원장이라고 더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즉 원장을 분산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위변조를 아예 불가능하게 되고, 설사 위변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원본을 어떻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 자,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바로 두 번째.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쪽은 어느 정도 데이터 양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겠지만, 민간 쪽을 가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올지도 몰라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고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할 거냐? 근데 데이터만 잔뜩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과연 새로운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 뭐죠?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은 뭐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애널리틱,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과 분석 기법들이 자동화 툴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 클라우드도 뭐 일반화되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다 접목이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신뢰성 부분, 그 다음에 관리를 보관하거나 또는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된다.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뉴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우리에게는 기회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산성 본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그 플랫폼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척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마이 에듀 데이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개인 학습 이력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그래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커리어 패스를 관리한다. 그 다음에 학습 이력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학습 이력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나는 회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 최고 수준까지 다 끝냈고, 독해는
이러한 커리큘럼의 중간 이상까지 다 해서 이러한 결과로 패스를 받았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나 또는 학원, 학교 등에서 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특화된 교육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훈련 프로그램도 짤 수 있습니다. 왜? 데이터를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거를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까지 무엇을 배웠고 그 레벨은 어느 정도까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췄다는 것이 증빙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커리어 패스가 관리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냥 그 커리어를 가기 위해서 하나씩 관리하는데 그냥 특별하게 다른 것들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 마이 에듀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화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이것이 저는 우리 교육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시도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누구는 이 개인 맞춤형 특화 교육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고 AI도 당연히 붙어야 할 겁니다. 개인별 특화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은 커리어 패스 관리하는데도 AI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AI는 기본적으로 무언가요? 어떤 데이터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들이 이 마이 에듀데이터 서비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활용해서 결과를 내는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이라든지 자기 주도의 학습 프로그램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신뢰도도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게 되고 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겁니다.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을 제시할 수 있게 되니까 다양한 어떤 같은 강의장, 같은 교실 안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다른 커리큘럼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온라인에 모듈화 되어 있습니다. 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듈이 그 레벨별로 다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키다 보면 개인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뭐냐면 이런 거죠. 비용이 엄청 줄어들 겁니다. 훈련 비용도 마찬가지고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교육 및 훈련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왜? 중복해서 가지 않을 거고 필요하면 중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바로 알게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양한 부가 산업이 창출이 될 겁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고 그럼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서비스들과 부가 산업들이 창출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 기술이 AI 말씀드렸던 분산 원장 기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에듀테크 산업이 더 확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가 자꾸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이 데이터 이것이 우리 교육업계 에듀테크 업계 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즉 혁신 혁명적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얼핏 보면 이게 다 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기술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기술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직은 좀 부족해요. 특히나 이 블록체인, 분산원장 같은 경우는 이 TPS, 즉 처리 속도죠. 트랜잭션 퍼 세컨드, 처리 속도 이슈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 하이퍼레저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 블록체인 그걸 활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그 체인에 이렇게 쓰여지고 하는 그런 속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엑스큐션 하게 되는 속도, 이런 부분들은 해결돼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 뭐 두 번 말해도 뭐 부족한 정보 보호.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다 하는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좀 많이 해결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금융 쪽에 금융 데이터들이 이미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쪽으로는 이미 다 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데이터가 다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거기에 기준이 되는 정보보호 그 수준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에듀테크 쪽, 우리 이쪽 교육 쪽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적용시키고 응용하는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데이터의 확보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말이 그냥 이렇게 데이터 연동하자. 야, 같이 다 묶어보자.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것 같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왜? 뭐가 먼저냐는 거죠. 자, 어떠한 서비스가 등장을 해서, 왜? 이건 우리는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간 쪽에서는 이게 사용자, 고객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핀테크 업체들이 일반 공공 쪽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니즈하고 원초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니까 그쪽 민간 핀테크 쪽으로 확 몰리게 되고, 그 사용자가 늘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고, 즉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 확보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발제 아닌 발제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러한 기술 변화, 이러한 서비스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꼭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옵니다. 그게 내일 될지, 다음 주 될지, 내년 될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발에 뛰어드는 것이 필요하다. 거꾸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과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 얘기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고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객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누구? 시장. 말 그대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액티비티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서 어떤 거는 너무 좀 이렇게 쉽게 가볍게 터치한 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어떤 그 주제나 이런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단체 이런 곳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자, 이런 방향으로 간다 라는 데 동의가 되면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우리 교육업계 교육 학습 이력 저장에 관련돼 가지고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